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행정수도 이전 논란이 16년 만에 재점화됐습니다. 여당과 청와대가 핵심 의제로 일제히 띄우기 시작하면서입니다. 야권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모면하기 위해서 국민 전환령이라고 추진한다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여론도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팽팽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네, 행정수도 이전,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견이나 궁금증들 받고 있습니다. 문자 샵 3698로 보내주시거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 또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인만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네. 뭐 부동산 대책이 이제 이달 말이면 나오는데 네네. 좀 기다리는 동안에도 집값이 뭐 계속 뛰고 있어요. 네. 뭐 마포에 지금 중형 아파트가 20억을 지금 육박하는가요? 이 정도면 좀 뭐 미친 집값이라는 얘기가 계속 또 나오네요. 미친 집값이 뭐 하루 이틀 일은 아니고요. 최근에 계속 그래서 뭐 710 대책도 나오고 계속 나왔었는데 뭐 마포에서 이제 좋은 새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 새 아파트가 이제 20억 가까이 갔다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많이 오른 거는 분명한 사실이죠. 뭐 작년, 재작년 계속 올랐고 이렇게 왜 이렇게 오를까 보면 거래량이 줄어든 거는 맞거든요. 작년 올해 거래량은 줄어들었는데 30대, 40대 분들이 이제 많이 구입을 거래량이 이달 들어서 좀 줄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예전 2017년, 18년보다는 좀 전체적으로 줄긴 했죠.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진짜 투기꾼들, 뭐 강남에 집이 여러 채 있는 분들이 마포 집을 사고 이런 것보다는 좀 능력이 되는 무주택자들, 실수요자들이 구입한 것도 눈에 굉장히 많이 띄거든요. 제 주변에 보면. 그러면 왜 집을 사냐라고 하면 불안하고 이제 나는 열심히 일하고 능력이 되고 필요 없어서 안 샀는데 지금 보니까 아닌 것 같더라.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많이 샀어요. 그래서 그런 수요들, 능력 되는 수요들이 집을 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몇 개 안 되는 매물이 거래되니까 뭐 2억, 3억씩 이렇게 계속 오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잠시 후에 논의할 텐데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급부상하면서 세종시 집값도 지금 들썩이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호가가 지금 1억 이억 올랐고 실제로 뭐 1억 정도 상승돼서 거래가 되고 있고 분명히 뭐 호재는 호재죠. 세종시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 강북도 지금 호가가 올라가는 판인데 제 생각에 이게 마지막 불꽃놀이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까 저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미친 집값. 그 미친 집값 나온 게 2015년도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때. 그러면 지금 뭐 미친 수준이 아니라 거의 뭐 광란의 주택 가격인데 이게 언론에서 그런 거를 좀 짚어주고 해야 일반 30, 40대들이 지금 불안해가지고 달라붙었잖아요. 그럼 언론이 좀 제대로 앞으로 3, 4년 뒤에는 물건 뭐 매물이 좀 30만 신도시도 나오고 이러이러하니 너무 젊은이들이요 이렇게 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부 레거시 미디어들이 그거를 자꾸 부채질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먹고 사시느라고 일하시느라고 바쁘신 30, 40대 분들은 부인하고 앉아가지고 얘기하시다가 이거 이래 못 생각 일단 이렇게 이제 좌우 뭐 생각할 것도 없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거를 갖다가 공황 구매, 패닉 바잉이라는 말이 그 단어도 지금 그쪽 레거시 미디어들이 만드는 단어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뭐 은행 부부들이 돈 모으고 있다가 한 6, 7억 모았는데 점점 더 올라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만든 것이 이제 제가 볼 때 레거시 미디어들이 역할이 크고 또 이 투기를 부채질하는 언론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실제로 정부도 또 실수를 했죠. 거기다가. 정부가 또 그걸 도와줘요. 왜? 자꾸 실수를 해줘요.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우리 저 젊은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죄송하지만 사실상 뭐 지금 길바닥에 사는 사람 없잖아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벌어진 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행정수도 이전은 뭐 지금 던진 거는 좀 잘 던졌다 뭐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집을 뭐 내놓기보다는 증여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라는 뭐 분석도 나오던데요. 좀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주셨지만 거래량이 사실 올 전반기는 상당히 늘었어요. 엄청 많이 늘었죠. 작년에 비하면 많이 늘었는데 작년 시장년이 워낙 적었어요. IMF 우리 2006년 이후로 거래량을 계산해 보면은 그 2006년도의 집의 숫자와 지금의 집의 숫자를 가중치를 비교해 보면 역대 최저가 작년이었어요. 작년 재작년 역대 최저치보다 좀 오른 걸 가지고 또 뭐 많이 올랐다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거시 미디어들이 폭발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니까 사실 뭐 늘어난 것도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레거시 미디어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뭐 기존 기성 언론들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언론사들. 맞습니다. 그
증여를 좀 많이 했잖아요, 이번에. 예. 근데 그게 거래량에 증여 상승이 많아요. 예. 그게 이제 거래량에 또 추가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증여라는 거는 본인들이 그냥 갖고 있는 건데 가족끼리 그런 부분이 뭐 20, 30%를 차지하니 그걸 계산해 보면 또 이게 냉정히 보면 과연 이 레거시 미디어들이 던지는 데이터나 어떤 표현들이 100% 맞는가 균형점이 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일부 언론에서 그런 보도를 하고는 있지만 예. 행정부에서 계속 발표할 때마다 이렇게 뒤집고 저렇게 뒤집으면서 그 동네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네. 그 오른 걸 두려워해서 사는 사람들은 나름의 또 합리적 판단을 하는 게 아닌가. 언론의 보도만으로 춤을 출 만큼 그렇진 사람들- 않죠. 왜냐하면 예. 만약에 언론이 네. 다 보도를 안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상적인 정신적 예측 가능한 비합리적인 행동이 아니라 네. 예측 가능한 합리적 행동을 하겠죠. 그러면 절차가 뭘까요? 투기를 하러 가진 않아요, 일반인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젊은 30, 40대들이 비중이 높아지는데 그분들은 돈을 모아서 집을 사야지. 이게 기본 상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식과 원칙을 벗어난 시장 환경을 지금 조성한 게 박근혜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이명박 때부터. 왜? 전세 대출이라는 희한한 걸 만들어가지고 전세 대출이 지금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출이 없는데 어떻게 전세 가격이 오르겠어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수요 공급의 원칙에서. 그래서 이제 물론 공급적인 부분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길거리에서 사는 사람 없거든요. 그게 뭐냐면 주택에 대한 점유 면적이나 라이프 스타일로 인해서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얘기죠. 네. 그 물량이 적은 것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공급 대책을 던졌는데 미스매치에 대해서 정부가 협조를 요하고 이러이러하니 국민 여러분이 한 3, 4년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투기꾼들을 잡으면 마치 집값이 잡힐 것처럼 잘못된 또 신호를 주니까 정부도 실수하고 레거시 미디어까지 합세하니까 젊은 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시장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이런 상황이 좀 발생했다고 보고 이게 이제 법안들이 통과되고 시행되는 시기가 이제 다가오는데 그러면 이제 점점 좀 나아지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 행정수도 이전을 이제 화두로 꺼내 들었습니다. 뭐 이걸 두고서 뭐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민심을 돌리기 위한 거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하는데, 근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왜 지금 행정수도 이전이 나왔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뭐 원론적으로는 저도 찬성을 하죠. 서울은 워낙 과수요가 많다 보니까 수요 분산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저는 세 가지가 좀 문제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타이밍하고 준비하고 효과 측면에서 우리가 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타이밍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국가적으로 보면 이게 갑자기 지금 부동산 문제, 서울 집값 문제 때문에 화두가 되고 난리도 아닌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더 큰 이슈를 던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왜 지금일까? 이게 1년, 2년 만에 답이 나올 문제는 아니잖아요. 뭐 길어야 5년, 10년 정도 걸리는 문제인데 그렇다면 총선 전에 총선 공약으로 하든지 다음 대선 때 화두로 던져서 국민들한테 이제 심판을 받고 이렇게 다음 정권에서 추진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집값도 못 잡아서 지금 난리도 아닌 상황에서 갑자기 이걸 툭 던졌다는 거에 대해서는 타이밍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준비 측면에서도 보면 최근 그린벨트 논란만 하더라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다 결국에는 강남 아파트 가격만 지금 더 오르고 있잖아요. 봐, 그린벨트 안 되잖아. 결국 너희들이 계속 바뀌는 거 아니야라고 하고 태릉 개발한다니까 또 강북 집값 오르고 이전 행정수도 이전 나오니까 세종시 집값 오르고 지금 계속 이렇게 준비 안 된 발표들, 설익은 발표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준비가 안 된, 뭐 여론조사는 했다라고 하는데 여론조사도 행정기관을 이전하느냐 여론조사를 하면 당연히 높게 나오겠지만 서울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효과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면 그렇게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효과 측면에서 보면 이미 세종시로 많은 정부 기관이 이전했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서울 집값이 안정이 됐느냐, 15년 만에. 세종시 집값은 많이 오르고 서울 집값은 더 많이 오르고 양쪽 다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 청와대와 국회가 이전한다고 해서 서울 집값이 안정이 될까? 심리적인 안정이나 뭐 여러 가지 효과, 뭐 그런 장기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거는 굉장히 먼 10년, 20년 후를 바라보고 서울 수요 분산 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의 부동산 문제 그리고 교수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거 전세제도 문제 물론 전세가 문제 있는 건 맞는데 전세자금 대출이 문제거든요. 문제지만 그러면 그거 나오기 전에는 전세 가격이 안 올랐느냐? 계속 올랐거든요. 전세 가격 계속 올랐고요. 미디어만의 문제냐고 하면 우리나라 요즘 젊은 수요자들
그렇게 미디어만 보고 이렇게 쉽게 판단하지 않거든요. 내 전 재산을 거는데 누가 미디어만 보고 판단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 저는 결국에는 정부가 그 원인을 제공했고 어설픈 정책, 설익은 정책들이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김인만 소장님께서는 행정수도 이전 왜 지금 이 시점에 약간 좀 반대쪽의 의견을 주셨는데 교수님 저는 의견은 이제 어떠세요? 소장님하고 의견이 예. 좀 다른데요. 예. 저는 완전히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네. 예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행정수도 이전하고 부딪혔잖아요. 그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네. 그때도 제 주위에 많이 물어보실 때 그랬습니다. 세종시는 무조건 국가 대계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가야 될 것이다라고 네. 했는데 이 우리가 역사를 좀 돌아봐야 됩니다. 1977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서울시를 순시하다가 순시하는 중에 얘기를 한 거예요. 행정수도 이전 백지 계획을 만들어 봐라라고 서울시장한테 주문합니다. 이미 그때도 우리 강남이 개발하는 게 좀 진도가 느릴 때예요. 그때 이미 지금 행정수도가 다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에 그 무슨 교수한테 시켜가지고 전문가 500명을 동원해가지고 2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민주당 김진애 의원인가요? 그분도 이제 그 당시 젊었겠죠. 네. 그분도 거기에 참여한 걸 알아요. 그 건축거에 그러니까 참여해가지고 책이 한 40권인가 나온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미 충분히 예전에 보수 정권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과밀화될 걸 예측하시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국가 대계를 위해서 행정수도를 가서 보고 지정한 곳이에요. 지정했고 이미 세종시 현재 형태의 모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인구 수도 1안, 2안, 3안 이래가지고 1안은 1000만 평, 2안은 1500만 평, 3안은 2000만 평 해가지고 안도 다 준비돼 있고 그때 이미 우리 그 현대 도시계획론에서 나오는 근린주거 이론이라 그래서 페리에 보행자 위주, 예. 격자 도로 이런 개념을 갖다가 이미 그 당시에 그 지금 말씀드린 보고서에 다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도시계획론이나 어떤 개념이 확실히 잡히고 박 대통령도 그쪽에 대한 법안들도 만들고 하면서 이게 출발이 그렇습니다. 있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때 그걸 잘 활용했죠. 해가지고 착공식 할 때 사석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넓게 좋은 그림을 내가 이제 실현하네. 이 표현을 우리가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후세들을 위해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 때 뭐냐면 전 국토의 중앙에 있어야겠다. 수도는 왜? 전쟁이 날 것도 대비하고 목적이 딱 네 가지가 나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그리고 쾌적한 환경, 그 국가 안보 이런 부분들이 딱 적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위치가 여기로 잡혔던 거고 지도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는 네. 거를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줄였죠. 줄여가지고 원래 있던 것을 줄여가지고 지금 이제 유야무야로 지금 넘어오고 있는 상태죠. 일부만 이전을 하고 그거를 제가 볼 때 이게 대선 때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대선 때 이걸 던지면 완전한 대선 정치적인 요소가 네. 다 결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선도 가기 전에 완전히 그 여론이 등들 것 같으니까 그냥 이제서야 던진 것 같아요. 준비는 다 하고 있다 제 생각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우리 한문동 교수님은 이제 찬성은 하지만 네. 아까 우리 김인만 소장이 얘기하신 대로 타이밍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이 행정수도 문제를 꺼내야만 되느냐 그린벨트를 하려다가 안 하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정책의 신뢰도를 잃어버리고 모기 잡기 위해서 도끼를 휘두르는 게 아니냐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네. 이 정부가 단점이 뭐냐면 계획은 다 잘하고 준비를 잘하는데 표현할 때 예를 들어서 자식 용돈 대학 등록금을 주려고 잘 준비를 했어요. 거기다 대고 옛다 이렇게 주는 거 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했는데 부족하지만 용돈을 더 못 줘도 등록금은 내가 마련했다 그러면 그 자식이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뭐냐면 실수하시는 게 소통과 협조와 이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마치 자기들이 옛날 군주 헌법 때 왕인 것처럼 이거 하겠다. 이런 어떤 액션들이 국민들한테 반감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똑같은 표현이라도 국민 여러분 주택 정책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먼저 하고 김태현 대표가 그렇지 않아도 이런 걸 위해서 행정수도 이전을 우리가 예전부터 준비해왔고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이렇게 잘 쌓아온 업적을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가야 될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도 하고 예. 공청회도 하고 해서 가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럼 대세는 패러다임이 그걸로 갈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하겠다 이래버리니까 이게 또 반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여론조사도 좋게 나왔지만 예. 그런 좀 얍삽한 수로 보이는 어떤 표현들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조금 제가 볼 때는 국어 선생님 불러다가 국어 공부를 다시 하셔가지고
좋은 것들을 잘 국민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좀 정치 행태를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지금 보시면 이제 리얼미터가 그제 내놓은 조사 결과인데 여론이 찬성 쪽이 많습니다. 54%고요. 특히 이제 비수도권 같은 경우 지금 화면에 안 나고 있습니다만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과반이 찬성을 했다고 그래요. 서울 같은 경우도 42.5%가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을 하고 있다. 일단 여론은 좀 긍정적인 분위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여론 긍정적인 거는 이거 제가 뭐 예전에도 2017년도에도 한번 이거 조사했었습니다. 그때는 여론조사를 어떻게 했냐면 예. 행정수도 이전이 아니라 아까 저 소장님 말씀대로 청와대와 국회를 옮기는 거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말씀대로 민감하니까 반반 나뉘더라고요. 그리고 적은 수준으로 나오고 청와대만 옮기는 거, 국회만 옮기는 거 이런 여론조사를 한 게 있었고 그때 그거를 한 게 이제 이런 연장선 같은데 지금 여론조사 이번에 거에 좀 제가 특이한 내용이 뭐냐면 연령별 구조입니다. 예. 이 대충 지금 서울시가 5,100만 중에 2,600만이 서울 수도권에 사니까 반 이상이 서울에 살잖아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분들은 다 반대를 해야 되잖아요. 정상적이라면. 그럼 뭐냐면 이 패러다임이 바뀐 걸 어떻게 느끼냐. 젊은 세대들이 지금 저 그림에도 나오는데요. 젊은 세대들의 거의 66%, 60%, 59%, 이 중에 한 10% 정도, 15% 분들이 잘 모르겠음을 쓴 거예요. 바쁘시니까. 그분들을 만약에 가중치를 계산하면 20대는 70% 가까운 거예요, 저게. 그죠? 그 이건 뭘 의미하냐면 젊은 세대들이 볼 때, 젊은 세대들이 요새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우리 기존 세대분들은 열심히 사시느라고 합리적이라기보다는 어떤 정통적이죠. 좀 보수, 원칙을 지키는 쪽이다 근데 보니까. 이제 저게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이 설문조사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가 그렇죠. 논의하는 것은 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과 연계를 해본다면 그러면 조금 다르게 나올 수 있죠.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많이 있지만 그래도 찬성한 쪽이 또 많을 이게 행정수도 거예요. 이전하려면 많은 절차가 필요하고 여야 합의가 필요하고 뭐 투표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엄청난 이제 절차가 필요한데 이전한다고 하면 서울 집값은 안정될까요? 그러나 저러나 이전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전 계획이 국민의 동의를 얻는다. 그건 소장님도 이해했지만 소장님이 아까 장기적으로 안정될 거다 그러는데 저는 장기가 아니라 급하게 안정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아, 소장님 장기적으로 안정된다고 말씀하셨나요? 장기적으로 안정된다고는 안 했고요.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얘기를 장기를 했어요. 보신다 그랬구나. 이게 급하게 안정될 수가 없는 게 예. 이미 세종시 이전했는데 이미 결과가 1차 결과가 나왔는데 예, 지금 이미 남은 정부부처 청와대하고 상당수가 국회가 간다고 해서 예. 안정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동안에 좀 효과를 봤을 때 하는 말씀이세요? 지금도 전혀 효과가 없는데 서울이 과연 행정기관만 가지고 집값이 비싸냐 그러면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다 이전해도 서울 집 안 팝니다. 아니 왜? 국회의원들이 지금 서울 강남 사가지고 변명이 그거 아니에요. 국회 출석하려고 강남에 샀다. 그건 변명이고요. 다저 세종시 살아갈 거 그건 아니에요. 변명인데 세종시 이전한다고 해서 서울집을 팔겠냐고요. 지금 세종시 이전한 분들도 서울집 전세 주고 지금 결과 나오잖아요. 고위공직자들 보면 서울에 집 하나, 세종시 집 하나가 있는 게 결국에는 세종시 집을 하나 더 생긴 거지 서울집을 안 판다는 거죠. 문제는. 서울은 교육, 교통, 문화, 사회, 경제 모든 게 중심인데 행정기관만 이전한다고 해서 뉴욕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워싱턴 수도가 있어도 뉴욕 집값이 떨어지냐고.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고요. 물론 서울 수요 분산 차원, 뭐 과밀화된 부분, 억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지만 서울 집값 잡기 위한 방편은 아니다.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박정희 정부 시절에 이제 이전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세종시는 아닌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논산이었거든요. 논산을 계획 잡고 논산에 대한 플랜이 있다가 이제 계획이 잘 안 되고 돌아가시면서 논산이 무산돼 버렸는데 세종시는 노무현 정부 때 추진한 거고요. 물론 계획은 있었습니다. 계획은 있었는데 그게 논산이었다는 걸 좀 그러니까 논산하고 연기군하고 충남하고 세 군데 안을 가지고 그래서 다 논산의 부지 해당됐죠. 확보도 했다고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무산돼 버린 거고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서울이 너무 과밀이기 때문에 맞는데 지금 집값 잡기 위한 방법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좀 예. 집값 안정에는 도움이 되나요, 안 되나요? 이전이요? 네, 이전한다는 게 확정된다라면 저희가 물어야 될 걸 물으시네. 답변 좀 해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당장 서울 집값 안정에 크게 도움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은 된다는 거니까 크게는 아니지만 도움은 장기적으로 봐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된다? 네, 되겠지만 알겠습니다. 예. 입장 바꿔놓고 여기 계시는 분이 만약에 서울 집이 있다면 이전한다고 해서 서울 집을 팔고 싶냐는 거죠. 행정기관에 청와대가 간다고 해서 지금 서울 집을 팔까요? 지금은 안 팔겠죠. 예. 안 판다. 그 효과 없다는 그래도 거죠. 한 교수님은 이제 급속히
단기간에 급속히 저도 안정될 이제 거라고 묻고 싶은 예상합니다. 안정이라 그랬죠. 하락이 아니라 안정. 그러니까 어떻게 급속히 안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추가적인 게 이제 소장님 말씀에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 그거 국회하고 청와대만 간다고 되겠냐.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추가적으로 정부 관계자가 들은다라면 예. 강남이 어떻게 해서 발전했습니까? 주요 편의시설과 교육시설이 이전을 네. 많이 해주면서 됐잖아요. 그러면 요번에 과감하게 각 대학이나 이런 데 협조를 구하고 큰 기업들과 이런 것들을 거기다 옮길 수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리고 균형이 너무 안 맞잖아요, 지금. 예. 그리고 이제 뭐 중국 시대를 맞이하고 동남아 시대를 맞이한다라면 충남이 수도가 되는 것도 타당성이 많이 좋습니다. 해외 출발하기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라면 제가 볼 때는 후세를 위해서 지금 딱 청와대 국회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고 이제 공공 시설인 그 학교라든지 또 교육 시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그쪽에 투입을 해준다라면 그리고 뭐 기업이 이전을 할 경우에 법인 소득세를 한 15년 동안 면제하겠다. 경제 자유국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런 과감한 혁신이 있다라면 분명히 분산 효과는 100% 있을 텐데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청와대 국회만 딱 이거는 조금 제가 말한 대로 한계는 있을 것 같고 급격히 안정된다는 뜻은 뭐냐면 이거죠. 심리적으로 가만히 있어 서울 집을 내가 급하게 사야 되나라는 퀘스천이 나오겠죠. 그래서 잠시 관망세로 돌아오고 급격하게 시장 상황은 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지 네. 뭐 하락이나 이런 얘기를 드린 건 아닙니다. 서울 집값 안정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고 네네. 이전 계획이 이제 확정됐다는 가정하에 이런 논의 나오면 그러면 세종시 집값은 세종시는 정말 오를까요? 최근에 지금도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도 오르고 있는데 난리가 앞으로도 났죠. 세종시는 이제 자기가 제2의 서울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볼 때는 확정이 되는 순간 뭐 한 3, 4억은 그냥 기본 오르지 않을까 싶고 제가 세종시 집이 만약에 있어도 그리고 그 없지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세종시 집 사는 건 상당히 합리적인 선택이네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최대의 개발 호재를 맞이한 거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준비가 부족하다라고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교수님 방금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준비가 안 되었다는 거죠. 이게 제대로 하려면 국회 청와대만 이전해서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면 기업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종합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고 서울대학교 이전한다 그러면 그게 쉬운 일일까요? 뭐 동문들도 그렇고 난리가 날 거잖아요. 그러면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국민적인 협의 이런 과정이 다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7.10 대책 나오고 그린벨트 왔다 갔다 하고 태릉 골프장 나오다가 갑자기 김태형 원내대표 나와서 수도 이전 떡 던지니까 이건 뭐지? 제 공무원들이 그 세종시 조성하고 나서 특별 공급으로 굉장히 싸게 받았어요. 맞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 그것도 약간 불합리하다고 네. 보는 게 물론 결과적인 얘기지만 특별 분양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 서울집을 파는 조건으로 서울집이 있는 사람은 기존 집을 파는 조건으로 특별 자격을 줬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재테크잖아요. 지금 고위공직자들 보면 어느 세종시 장관은 서울집 다 가지고 서울집 있잖아요. 놔두고 세종시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최근에 선택을 하라면 당연히 네, 그렇게 네, 하죠. 네. 근데 저는 그 과정 자체도 네. 그런 준비도 미흡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된다면 충분한 논의와 과정을 거쳐서 투기 억제 방법도 나와야죠. 지금 호가 막 상승하는데 저거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이제 와서 중단해도 문제고 중단 안 해도 문제고 너무 쉽게 던져버렸다는 거죠. 어떻게 그럼 또 결론을 내야 될지. 이게 잘못하면 또 그린벨트처럼 왔다 갔다 예. 할 수도 있는 네.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신뢰의 문제도 있어서 이런 건 그린벨트도 아쉬운 게 그거잖아요. 충분히 논의하고 여당끼리도 논의하고 사회적으로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최종 확정적으로 국토부 장관이나 대통령께서 한다 딱 결정을 내줬어야 되는데 이것도 원내대표가 그냥 한다도 아니고 뭐 한다고는 했겠지만 정확한 비전이나 계획도 없이 그냥 던져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할 거야라고 하니까 정확한 계획이나 비전이나 이런 게 아직 형성이 안 됐잖아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네. 소장님 그러면 뭐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하시니까 예. 행정수도 이전을 실현시키려면 예. 뭐 국민투표를 해야 됩니까? 개헌을 해야 됩니까? 여야 합의로 또 특별법을 만들어야 됩니까? 어떻게 이게 지금 요번에 지금 움직인 정치권의 어떤 움직이는 양태를 보면은 개헌을 좀 이렇게 들고 가는 것 같아요. 그 4년제 중임제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너무 5년제 중임제 짧다 보니까 자꾸 우리 국민들이 피곤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 중임제가 사실 필요하다는 거는 다 아는데 두 당 다 직대 여당이 자기들이 집권 잡았을 때 하고 싶어 하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부분이 지금 걸림돌인데 제가 볼 땐 그 두 개를 던져가지고 국민의 어떤 저항이 좀 강하다 싶으면
말씀 주신 대로 국민 투표를 강행할 소지도 100%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다음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만약에 그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정치적으로도 부동산은 정치와 밀접하니까 볼 게 뭐냐면요. 만약에 이번 다음 정권에 정권을 잃게 되는 실기를 한다라면 아마 민주당은 20년 동안 다시 집권하기 힘들 겁니다. 뭐 이해찬 대표가 앞으로 20년 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실기를 많이 해가지고 뺏겼다. 그러면 통합당 입장에서는 이미 실수한 거 많이 봤잖아요. 아마 실수를 안 할 거예요. 타산지석으로. 역으로 될 것이고.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기가 막히게 열심히 해가지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방향으로 지금처럼 조급하게 자꾸 패던지지 말고 소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좀 얘기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조급해하지 말고 정책을 국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선회가 돼가지고 간다고 하면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이슈가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일이고 또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고 또 주택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동남아 시대에 우리가 수출을 또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감안할 때 그 시청이 아니라 국회하고 청와대가 그 안에 매몰돼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뉴욕 시집값이 안 떨어지거든요. 그렇다고 워싱턴이 뭐 문제가 있냐 아닙니다. 잘 발전하고 있어요. 계속 인구가 늘고 있고 이런 분산 효과도 충분히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다라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도 있지 않나. 첫째 전제 조건은 좀 머리를 숙이고 국민들한테 뭐 발표하듯이 자기들이 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말고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과 먼저 정확하게 하고 혼돈 들여서 죄송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하지 않고 국민 여러분 뜻과 또 집권 야당의 뜻도 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서 합의를 이끌어낸다라면 지금 집권 여당이나 정부가 원하는 형태로 집도 잡고 정권도 잡는 길이 되겠지만 지금처럼 행태를 계속한다면 국민은 아마 아주 심판을 아주 단호하게 내릴 겁니다. 아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주택 공급 대책이 나올 예정이죠. 네네. 여러 가지 뭐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소장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새삼스럽게 더 나올 게 있을까 싶은데요. 뭐 골프장 주변하고 유효부지하고 이제 용적률을 올리고 이런 부분이 나올 텐데요. 뭐 공급 계획이 나와도 지금 당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공급 물량이 나오려면 5년 후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비전과 계획은 명확히 제시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국민들은 궁금하거든요. 내가 집이 지금 없는 분들은 그래서 내 집 계획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다리면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기 때문에 그냥 던지기보다는 좀 구체적이고 정확한 계획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행정수조 이전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는 이 편가르기 오히려 양극화만 심화되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해서 공급 계획도 다음 주에 안 나와도 저는 될 것 같아요. 한 2주, 한 달 후에 나와도 되니까. 원래 이달 말까지 마련하라고 대통령이 지시를 했잖아요. 지시는 해서 좀 제대로 지시에 따라서 그냥 막 질러대지 말고 진짜 제대로 해서 국민들이 바라볼 때 제가 보더라도 이거 진짜 괜찮다. 이거 기다리면 되겠다. 5년 지금까지 집을 안 샀는데 5년 못 기다리겠냐고요. 그래서 기다리면 되겠다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좀 제대로 된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빨리 해. 지시 내려왔으니까 빨리빨리 해서 골프장 확보하고 몇만 세대 나오고 이렇게 막 성급한 계획보다는 저는 충분한 제대로 된 계획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은 어떤 공급 대책 제가 볼 예상하십니까? 때 일단 전반적인 어떤 흐름은 이제 소장님 말씀 주셨으니까 저는 만약에 던진다라면 7월 말에 던진다라고 이미 뱉어놨기 때문에 이 정부가 참 오도 가도 못하게 됐어요. 그죠? 너무 얘기하다 보니까 만약 되친다라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협조를 구하고 이해를 하고 상세히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사전 분양제 그거를 10,000가구에서 20,000가구 늘린다 이런 얘기가 좀 왔다 갔다 했고 최대한 뭐 30,000가구까지 늘릴 수 있는 그거를 박차를 가하고 싶겠죠. 미리 분양을 좀 많이 할 수 있게. 사전 분양량을 좀 많이 늘리는 방법을 지금 막 밤새서 일할지도 모를 거고 제가 볼 때 사전 더 많이 분양제에서 늘려야 만약에 30,000가구가 늘린다. 3,000가구, 40,000가구가 던진다 그러면 조금 위안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인다 그랬어요. 예. 그럼 30만 호인데 용적률 조금만 높여도 한 10만 호, 30%만 높여도 10만 호가 더 나오거든요. 수치가 느낌이 달라요. 40만 호가 되고 서울 시내 거까지 합하면 50만 호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생각을 해보게 되죠. 50만 호면은 꽤 많은데 이런 걸 시장에다 던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발표할 때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아까 소장님도 얘기했지만 툭툭 던지지 말고 머리 한번 숙이고 진심으로 숙이고 한 3번 정도 절해도 국민들이 받아줄 거예요. 그죠? 그 정도 실수 많이 하셨으니까 그 상태에서 이렇게 할 예정이오니 국민 여러분 또 서울 시민 여러분 조금 저희 정부를 믿고
좀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것도 대안을 만들어서 또 확정이 되고 실수 안 하고 완벽한 계획을 짜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광역교통공무원 계획, 예. 그거를 박차를 가하겠다 이런 톤으로 발표할 소지가 좀 많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제대로 된 대책 두 네. 분의 공통된 의견이었고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문도 연세대 겸임교수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